자, 오늘 YC도 뭐 지금 뭐 반도체주들이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YC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연속 강세죠. 26일에 11%, 그 다음 어저께 6%, 그리고 오늘 다시 또 11%에서 비교적 큰 중장을 뚫고 이제 고가 들어가기 직전 자리 여기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위쪽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가를 향해서 달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참 이게 재밌는 부분 하나가 이 앞에 제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 종목들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YC가 있고요. 그리고 DI가 있죠. DI. 이 DI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이제 고가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직전 고점이죠. 이 직전 고점이 3만원 선에서 이렇게 버벅대고 있습니다만 안 밀리고 다시 말아가지고 뚫고 또 신고가로 쭉 들어갔죠. 역시 마찬가지 지금 반도체 강세 타고 들어왔는데 뭐 유닛 테스트도 사실 올라 들어오기는 올라 들어와요. 유닛 테스트도 최근에 이제 쭉 내려갔다가 반등으로 많이 들어오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그 구조장을 보면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 있죠. 이거. 그래서 앞에 유닛 테스트랑 이런 종목들 비교를 하면서 제가 비교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보시게 되면 자, 이 DI고요. YC고요.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 자, 이렇게 구조로 들어가는데 앞서서 한미 반도체하고 한화 비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파일을 가지고 서로 왕창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맨날 그 롱숏으로 해 드셨죠. 한미 반도체를 사면 한화 비전을 때려 팔고 한화 비전을 사면 한미 반도체를 때려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대 구조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와 한화 비전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고 같이 내려가는 때가 있었죠. 반도체가 아주 강할 때는 결국에 어쨌든 같이 움직여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첫 두들겨 맞을 때는 둘이 다 같이 내려가고요. 둘이 다 같이 내려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아주 강화될 때는 같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이렇게 눌려 들어갈 때는 같이 밀려요. 이렇게 같이 밀리고 같이 밀리고 같이 밀리고 같이 올라 들어가고. 근데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이렇게 지금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앞서서 저 스타트에서 설명드렸던 그쪽하고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아직 자리를 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긴 하지만 아직 다 확고하게 밴더로서의 자리를 잡은 기업이 아니죠. 유닛 테스트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밴더로 자리 잡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YC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뭐 증권사 쪽에서 연락이 밀어붙인 종목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보면 이렇게 밴더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3천억에서 2,800, 2,500, 2,100까지 해가지고 지금 3년 연속으로 까고 내려갔거든요. 이건 밴더로 자리 잡은 종목 안 됩니다. 3년 연속이에요. 그 여기까지 보게 된다면 지금 400, 800, 1,200, 1,800억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1,800억.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회복되는 그림으로 나거든요. 이게 주역의 1차 밴더급 1군 선수로 자리 잡을 정도의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년 연속으로 깨지는 흐름 안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도체 대표 선수들 가서 열어보세요. 3년 연속으로 깨진 종목 있나? 없어요. 3년 연속으로 깨지는 건 밴더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렇게 대형급 밴더에 들어가는 종목은 1차 밴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뚫고 들어가서 크게 이익을 낸다라는 거고요. 전망치는 없습니다만 이 YC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뚫고 들어가서 수익을 낼 거다. 실질이 개선될 거다는 얘기고 그러면 뺏기는 놈이 있겠죠. 못 뚫고 들어가는 놈. 그게 유닛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신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버닝 테스터라는 장비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YC의 경우는 1조 5천억 그래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다가 이래저래 나가 DI 같은 경우도 이제 9,800억이 되고요. 유닛 테스트는 3천억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원래 제일 작았던 놈인데
그마저도 지금 큰 애들한테 뺏기게 생겼다. 지금 이 꼬라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뚜껑은 또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가 그래서 뚫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위 쪽에 있는 기업들은 장비 주들은 누구 하나가 뚫고 오면 누구 하나는 피봐야 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상위 라인 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설명드렸던 테스 아침에 설명드렸던 테스 뚫고 들어가서 그대로 신고가 갔죠. 유진테크 그대로 갔고요. 11% 갔고요. 원익 IPS 그대로 가버렸죠. 신고가. 요게요 지금 다 같은 장비 회사예요. 이거 얘네 경쟁자예요. 같은 장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이닉스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랜들 같은 경우 전부 다 1차 밴더 핵심 밴더 종목들이거든요. 얘들.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여기서 자리를 잡고 그래가지고 이 큰 파이를 가지고 파이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걸 논아가지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돼. 우리 한국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 회사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잖아요. 둘이나.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져도 이렇게 충분하게 먹을 만한 이 정도 크기들이 되거든. 그러니까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반도체 업황 들어가면 이게 설비 투자가 조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 조 단위 나온 거에서 여기서 제일 큰 형인 원익 IPS가 이만큼 먹고 그다음에 유진테크가 이만큼 먹고 테스가 이만큼 먹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위 쪽 장비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걸 수주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박 터지는 게임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메이저급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다 똑같이 다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유진테크 코스닥 150 이거 당연히 보나마나 들어왔겠죠. 원익 IPS 말할 필요도 없는 종목이고요. 테스까지 전부 다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딱 코스닥 150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좀 높으면 YC 여기서도 코스닥 150이고요. 근데 유니테스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이슈들도 있는 데다가 그럼 반도체가 워낙에 슈퍼랠리로 달려버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흐름들 따라 붙이고 봅니다만 이 구조에서 친다라고 하면 여전히 YC는 조금 고평가되는 그러니까 기관이 거의 내 새끼 목숨 걸고 따는 게 이런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주가로 보게 되면 아직 갈 길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 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나 되거든요. 보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나 되는 종목이 전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적자 들어가고요. 시가총액이 1조 5,700억이나 돼요. 얘가 그냥 테스보다 더 높아요. 이 YC가 이 종목이 테스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이 테스보다 YC가 전망치 하나 제시가 안 되고 있는 올해 3천억 정도 수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처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YC가 테스보다 더 높아. 테스가 그래서 저평가다라는 얘기 드린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도체가 왕창 나가는 쪽에서는 노려도 됩니다만, 이건 이렇게 달리는 쪽에서는 노려도 됩니다만, 빠지는 쪽에서는 이건 빠져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지는 쪽에서 더 가파르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건 빠져야 들어간 거. 유닛 테스트는 결과가 이건 나와가지고 뒤집게 들어가서 나머지 종목도 뒤집어 얻어가지고 남 뺏기지 않는다. 현재는 지금 이 파일을 뺏길 것이다 라고 얘기 들어가고 시장이 줘가지고 올라 들어오는 전형적인 저가 반등 형태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니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철저히 계속해서 저가 쪽으로만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반도체는 저가 쪽으로만 들어가시는 거나요.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코스닥 150으로 밀고 들어간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덩치 큰 종목들 요쪽 방향으로 계속 몰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잔뜩 사놨거든요. 내 새끼 그냥 당기는 거죠. YC. 테스도 내 새끼고요. 여기도 DI 같은 거 이제 쇼커브 지금 열심히 들어오고 있고요. 유닛 테스트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이렇거든요. 여기도 일단 커버가 들어오긴 들어왔죠. 근데 요거 하나가 지금 딸랑이고 다고요.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노려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 싼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싼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싼 것만큼 크게 올라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싼 건 계속해서 싼 게 비지떡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반도체처럼 업황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싼 종목은 싼데 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업황 따라 움직이는 종목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업황 쪽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소비주들 같은 경우처럼 지금 버려져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올라 들어가고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못 올라오는 종목에는 다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업황이 돌고 그래서 실적이 돌아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그런데 못 올라간다 그런 종목 없어요. 업황주에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도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먹으면 되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앞으로도 그래서 고가에서 추격을 하더라도 이거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고가에서 들어가서 이거 추격을 해도 물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라고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편해. 그래서 저가주보다 뭐 덜 올라가요? 이런 종목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얼마가 들어갔는데 35,000원에서 계속 6만원까지 올라 들어갔는데 25,000원 70%가 넘지 않습니까? 요 며칠 되지도 않는 요걸로 70%예요. 그게 적어요? 2번 같은 경우는요. 며칠 되지 않는 데서 이만큼 올라 들어오죠. 젠백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70%가 4일 동안 70%가 넘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은 등치 큰 쪽으로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밑에 쪽에 있는 종목 저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 덩치 큰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런 타이밍 포착을 이제 어디서 파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시다면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매수가뿐만 아니라 매도도 다 찍어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포인트 계산해서요. 이제 다루는 종목 같은 거 지금 매도의 근처도 안 가니까 지금 이제 설명 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지금 매도 포인트도 다 잡아드리잖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킬로브 같은 거. 젠박스 같은 경우 딱 기다리고 있다가 때렸죠. 이런 거 다 잡아가지고 급등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포인트 지금 오늘 다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남한 벼락끄지 신세면 하셔서 돈 쓸어 담으시기 바랍니다.